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9일 저녁 무렵입니다.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추미애, 윤석열 금은유착 또는 권은유착 사건을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추미애 씨가 되말릴 것이다 또는 정권 측에 되말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해 본 경험상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되말렸어요. 누가 되말렸느냐? 추미애 장관이 되말렸습니다. 왜 되말렸느냐? 어제 윤석열 총장이 아주 합리적 절충안을 냈습니다. 즉 고등검사장, 서울고등검사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고 자신은 완전히 빠지겠다. 그리고 그 새로운 수사단을 만드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수사진도 포함시켜 가지고 또 확대 개편을 해 가지고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시간 만에 추미애 씨가 딱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절충안은 사실은 법무부와 검찰 쪽이 대검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본 거라고 합니다. 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법무장관이 즉각 거부했느냐 해서 지금 대검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누군가의 외부 세력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다. 법무부 간부들도 모르는 이런 와중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검찰에서는 금은유착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권과 MBC 등 이상한 제보자가 합세한 이 권은유착, 이 권은유착의 목적은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 또는 윤석열 총장 측근 몰아내기 또는 엮기, 그리고 채널A 기자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고 하는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의 연루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기자 관련 녹취록을 올렸는데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조작해 가지고 올렸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상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목되고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했을 때 검사장을 윤 총장이 똘만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똘만이, 검사장을 똘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검사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똘만이를 임명했다면 대통령은 그러면 마피아 보스냐라고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은 또 조국 아들의 뭡니까 인턴 한 적이 없는데 인턴 경력을 조작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형사재판 피고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당선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검찰 개혁하자고 했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어젯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법무부 알림이라는 글이 이 추미애 장관이 작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직전에 언론사에 알린 법무부의 알림 내용과 전혀 다른 글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알림이라는 글은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것과 다른 법무부 알림 글이 올라 있다? 그거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무부가 오늘 이제 기자들 등살이 못 이겨가지고 해명을 했는데 해명 요지가 이렇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입장문, 즉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거부하는
메시지죠. 메시지를 두 개를 만들었답니다. A안, B안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두 안이 모두 나가는 것으로 알고 A안도 나가고 외부에 B안도 나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실무진이 B안은 기자들에게 보내고 A안은 누구한테 보냈느냐? 누구한테 보냈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누구한테 보냈는 그 대충 이야기가 보면은 윤석열 총장을 지금 내려앉히기 위한 또 윤석열 총장을 반대하는 인사들에게 보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최강욱 씨 손에 들어가서 그게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은 그걸 A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A안은 기자들에게 보낸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두 안이 다 공개되는 건 줄 알고 법무장관의 어떤 측근한 사람이 A안을 자기들 편끼리 돌려봤다 이거죠. 착각인데 거대한 착각이죠. 그래서 무엇이 밝혀졌느냐.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 공문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나누어 보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최서원, 요즘 최서원이라고 하죠. 최서원 사건을 닮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문서를, 연설문 등등 공문서를 왜 개인적으로 아는 최서원 씨한테 줘가지고 잃도록 했느냐. 이게 이른바 국정농단의 시작 아닙니까? 그럼 법무장관은 왜 비밀로 해야 될 공문서를, 그건 최고급 공문서입니다. 최고급 공문서를 자기들 편끼리 알도록 유출시켜서 돌려봤느냐. 물론 이렇게 되면 장관은 몰랐다. 밑에 그 실무자가 알아서 했겠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법무부가 해명한 걸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됐다. 장관은 풀 지시를 하면서, 이 기자들 용어입니다. 풀이라는 것은 기자들에게, 취재진에게 자료를 쭉 배포한다는 뜻입니다. 풀 지시를 하면서 두 개 안 A와 B를 모두 내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대변인실에서는 B안을 풀을 했다. B안만 알렸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7시 20분경 장관이 입장문 초안 A를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고 40분에 대변인이 입장문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했고 장관이 또 그걸 풀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는 A와 B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고 다수의 SNS에 게시되었다. 그런데 A안은 발송한 적이 없다. 착각을 했다는 거죠. 착각은. 법무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최 대표가 올린 문자 메시지 A안은 발송한 적이 없는데 실무자가 A, B안 모두 다 보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A, B안 모두를 보냈는데 모두 보낸 거는 보는 거는 좋은데 기자들한테 보낸 게 아니고 기자들한테는 B안만 보내고 A안은 자기 편들끼리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 편들끼리 볼 수 있게 돌렸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막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게 들통이 난 거죠. 이게 좀 사건이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자, 이것도 좀 우습습니다. 어떤 알림을 알리는데 법무부 장관 알림 메시지인데 A안, B안 메시지를 다 보내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거? 이 법무부가 해명을 하다 보니까 좀 구차하게 해명을 하는데 아니 A안, B안을 다 보내면 그 혼돈돼 가지고 뭘 가지고 기사를 씁니까? 그러니까 장관은 A안도 좋다, B안도 좋다 해가지고 그걸 기자들한테 돌리라고 했는데 실무자는 그 중에서 B안만 기자들한테 돌렸는데
기자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받아본 거하고는 다른 A안이 최강욱의 페이스북에 올라있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추적을 해보니까 사안이 이렇게 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최강욱 씨가 이걸 입수했느냐? 법무부 해명에 의하면은 장관 측근이 실수로 그렇게 돌렸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야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국정농단 사건이다. 왜 공문서를 아무 관계 없는, 근데 아무 관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최강욱 같은 사람은 이 사건 연루자예요. 이 사건 연루자한테 기자도 모르는, 국민도 모르는 공문서가 어떻게 전달됐느냐. 이게 하나밖에 없겠느냐. 평소에 서로 협의하는 관계가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피고인, 정사 피고인인 사람, 그리고 이 사건의 당사자와 추미애 장관이 긴밀하게 이거 협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거 완전히 제2의 국정농단 사건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야당이 오랜만에 일대 공세를 펴고 있으면서 초점이 법무부가 자꾸 변명을 하는데 A안, B안을 다 기자들한테 보내라고 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기자들에게 무슨 혼돈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A안, B안 다 보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딱 정리를 하면 이거죠. 윤석열 총장을 측근해서 보좌하던 검사장을 낙마시킴으로써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함정 취재를 했다. MBC 등 MBC 제보자 지모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채널 A 기자가 함정에 빠졌다. 채널 A 기자에게 특수한 정보가 있다 해가지고 계속 전화질하고 하니까 채널 A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과 만나서 한 검사장의 취재 협조를 받으려고 한 15분 만났는데 그 만난 게 별로였습니다. 검사장은 별 관심이 없고 여권 연루설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고 해가지고 15분으로 끝났는데 요 15분 만난 걸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검사장과 채널 A 기자가 짜고 여권 인사를 잡기 위한 취재를 하는데 그 취재 방식이 강요다, 협박이다. 이렇게 해서 강요 미수로 지금 채널 A 기자와 검사장을 몰아가는 이런 방향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수사 자문단을 만들어서 견제를 하려고 했더니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편파 수사를 하도록 내버려둬라. 편파 수사를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편파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검찰총장에게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권남용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은 수사 대상입니다. 왜냐? 검사장들이 거의 최고급 법률가들이죠. 그 사람들의 판단은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정지시킨 추미애 장관의 그 행위는 위법한 것이다.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 왜 이렇게 하느냐?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공정하게 갈 경우에, 지금은 편파적으로 가는데 공정하게 갈 경우에 이 업무가 들통이 난다 이겁니다. 이 업무가 들통이 나면은 윤석열 몰아내려고 했던 자들의 인맥이 다 밝혀지고 그것을 비호했던 정권이 누군지도 알려지게 되고 제2의 김대엽 사건, 제2의 울산 부정선거 사건처럼 된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막으려면은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어야 되겠다. 이거죠, 뭐.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를 하면은 뭔가 크게 터진다. 여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총대를 맸는데 결국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를 하면 안 되죠. 무리를 하면은 통하는 사회가 있고, 무리를 하면 안 통하는 사회가 있는데, 안 통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기자들이 살아있고 검찰이 살아있으면, 야당이 살아있으면 안 통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검찰, 기자, 야당 힘이 약화는 돼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이상한 사건을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내일부터 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이 보도를 할 텐데, 글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